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그, 오늘은 이제 컨볼루션과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컨볼루션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찾으면은 그, 나오고 있는 이제 좀 이 동영상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 있는데, 두 개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얘가 입력이 될 수 있고, 얘가 전달 함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전달 함수가 될 수 있고,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함수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요 보여주는 거는 요거죠, 이제. 지금 이제 얘가 이동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이동했을 때, 뭐 이제 그걸 이제 좀 보여주는 건데, 그때 이제 출력이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입력이고 하나는 전달 함수일 때 이제 그때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죠.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쭉,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전달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넣는 거죠. 이제 넣으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반대로 예.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요렇게 통과시켰을 때 요렇게 통과시켰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얘를 어떤 입력으로 봤을 때, 얘가 전달함수라고 봤을 때 어떤 입력이 이제 어떤 전달함수의 블렌드를 통과했을 때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과 관련해서 이제 좀 좋은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볼루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델타 펑션이라 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1이 되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울 디렉이라는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좀 어떤 이제 좀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에서는 이제 1이고, 적분하면 1이고, 다른 시간대에서는 이제 제로가 되는 이런 함수. 그러니까 이제 요런 함수죠. 이제 다른 구간에서는 제로고, 이제 0에서는 이제 1이 되는, 적분하면 1이 되는, 이제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제 함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델타 펑션을 이제 t에 대해 가지고 델타 t만큼 이제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LTI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리니어 앤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첩을 해도 되고, 그다음 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정 간격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중첩이 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떤 이제 요거는 전달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제 델타 펑션은 1을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출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델타 펑션은 이제 이 적분하면 1이기 때문에 델타 펑션의 어떤 전달 함수를 이제 h를 가진 걸 이제 델타 펑션을 입력하면은 yt는 이제 ht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yt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이제 타워만큼 지연시켜도 이제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워를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그게 중첩돼 가지고 나타나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요런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함수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은 이제 1이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어떤 플랜트의 전달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 이제 적분이 이제 나온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전달 함수와 주파수 응답 관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컨볼루션 적분을 하게 되면 yt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간격이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델타 t만큼 이제 계속 이제 델타 펑션을 이제 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ut는 입력이고, u 타우는 입력이고, ht 마이너스 이제 타우는 이제 여기서 t만큼 이제 타우 간격으로 계속 이제 이제 준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yt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온다. 아까 이제 컨볼루션처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델타 펑션 개념으로 계속 이제 어떤 시간으로 이제 적분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쭉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컨볼루션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여기 주파수 응력의 전달 함수가 된다는 거죠. 컨볼루션을 이용하면은 주파수 이제 전달 함수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 결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우리 이제 자연 이제 지수 함수죠. 이제 거기에 이제 st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전달 함수하고 st가 곱한 yt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델타 펑션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yt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입력을 est로 입력하면은 똑같이 이제 또 yt의 est 곱하기 전달 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요걸 이제 라플라스가 이제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델타 펑션을 넣으면은 이제 전달 함수가 나오는 것처럼 입력을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로 넣으면은 똑같이 이제 또 어떤 전달 함수가 yt에 포함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전달 함수 곱하기 우리 입력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라플라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라플라스가 이 적분을 정의하였고 이를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개에다가 델타 펑션을 넣으면은 이제 yt는 이제 ht의 델타 펑션이 나오겠죠. 이제 얘는 1이니까 이제 yt는 ht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st를 입력으로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yt는 h 전달 함수에 이제 est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요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입력을 이제 st로 이제 넣으면 이제 yt는 이제 hset로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 이제 식이 전개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yt는 이제 이 st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yt는
그 이제 요 위에 또 하면 이제 S 플러스 K분의 1에 E S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컨볼루션 같은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개념을 할 필요가 없고 라플라스 그 변환이 이제 컨볼루션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컨볼루션은 이제 이런 개념이다 하고 이리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좀 그림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인지를 하고 어떤 컨볼루션의 개념하고 컨볼루션은 어떤 개념에 의해서 그 라플라스 변환이 나왔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컨볼루션이 이제 어떤 뭐 라플라스 변화를 하는데 사실 크게 쓰이진 않습니다. 뭐 제어공학 책에도 컨볼루션 개념이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아예 나와 있지 않은 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개념을 우리가 저기 뭐 제어공학의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그 컨볼루션 개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제어공학을 하는데 그 훨씬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